피곤해요. 근데 검진은 정상이래요. 잠을 자도 잔 게 아니에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말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붓기, 감정 기복. 이 작은 신호들은 병보다 먼저 오는 삶의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경고를 제때 알아챈 사람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약은 숫자만 관리해 줄 뿐,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 가슴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일단 약을 처방합니다. 혈압이 160 나왔으니 이걸로 낮추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이 약을 드셔보자. 수치는 떨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문제는 이 수치가 정상이 되었을 뿐, 몸은 여전히 아프다는 데 있습니다. 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숫자를 조절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망가진 몸은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약은 그때도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차신가요?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쉽게 지치지 않으셨나요?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체중은 오히려 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병원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약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조금 높게 나온 것뿐인데. 병원에서 흔히 들리는 질문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이건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일까요? 사실 고지혈증 약, 정확히 말하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을 빠르게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장병이 있거나 뇌졸중을 경험한 분이라면 반드시 복용해야 할 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치가 살짝 높은 정도인데 무조건 약을 처방받고 평생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지금 내 몸 상태가 정말 약을 필요로 하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LDL 수치가 145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로 스타틴 계열 약을 권유했죠. 그런데 김 씨는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저녁마다 술 한 잔과 함께 야식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단도 탄수화물 위주였고요. 이 상태에서 약을 먹는 건 마치 기름에 젖은 헝겊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치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몸속의 대사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먼저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을 36개월 정도 실천한 뒤 다시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목적은 수치를 조절해서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는 것이지 약 자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약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타틴의 경우 근육통, 간 수치 이상, 드물게는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하죠.
물론 대다수는 경미하지만 몸에 대한 감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생활 습관을 충분히 조절해 봤는가? 이 수치가 위험 수준인가? 아니면 경계선인가? 약 이외에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약을 먹는 여부도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약을 먹는 동안에도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은 병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노인병으로 분류됐습니다. 의사들도 대개 환자가 60대가 되어야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길 거라 예측했죠. 그런데 요즘은 30대,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심근경색 환자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활동량은 줄어들고 식사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늦은 야식을 즐기고 불규칙한 수면으로 몸의 생체 리듬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혈관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죠.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중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지만 일시적일 거야.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간 건 요즘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당 수치가 높긴 한데 아직 약은 안 먹어도 된대. 이렇게 넘기다 보면 5년, 10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그때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꿨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는 이미 회복이 더뎌진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렵고 뇌는 재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한번 좁아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다시 넓히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괜찮으면 된다고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의 붕괴는 숫자보다 먼저 몸의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피로가 평소보다 오래가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 혹시 이런 변화들 최근 들어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이처럼 건강하지 않음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자,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당신의 몸과 대화해 보세요. 아래 질문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에 붓기가 심한가요? 기억력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감정 기복이 잦아지고 쉽게 예민해지시나요? 별일 아닌데도 자꾸 피로감이 몰려오시진 않나요? 이 중 2개 이상의 예라고 답했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할 시점입니다. 건강은 혈압계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먼저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나 체중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혈관이 굳고 뇌의 기능도 조금씩 저하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속도를 늦추고 부작용을 줄이는 것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의 내 모습이 됩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 일상 속 작은 선택이 모여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사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잠은 몇 시간 잤는지가 바로 건강의 전부입니다. 이제 고지혈증을 비롯한 대사 질환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숫자에 주목합니다. HDL은 높고 LDL은 낮아야 건강하다는 것. 언론에서, 병원에서, 건강식품 광고에서 수도 없이 들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분법은 중년 이후 우리의 몸에 벌어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가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HDL, 정말 무조건 높을수록 좋을까요? 반대로 LDL은 무조건 나빠서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진짜로 위험한 혈관 속 상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HDL이 높으니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수치 자체보다 HDL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HDL은 본래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HDL의 청소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HDL이 아무리 많아도 몸속의 만성염증 상태나 지방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HDL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숫자만 많은 무능한 청소부가 되는 셈입니다. 즉,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작동하는 환경입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LDL 수치가 높으면 겁부터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입자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크고 둥근 LDL 입자는 생각보다 해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즉 작은 LDL인데 이들은 혈관벽 속으로 스며들어 산화되면서 혈전의 씨앗이 됩니다. 더구나 이 작은 LDL이 산화되는 조건은 고혈당, 만성염증, 흡연, 수면 부족 등 대사 전반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즉,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LDL 수치를 아무리 낮춰도 혈관 속에서는 여전히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평소에도 건강을 잘 챙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양호하다는 말을 들었고 HDL도 높아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 이유는 혈관 내벽에 이미 수년간 진행된 염증과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HDL이 높아도 몸속 만성염증과 당 조절 실패가 누적되며 혈관은 서서히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줍니다. 수치가 정상이니 괜찮다는 아니람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HDL 수치보다 기능을 먼저 점검하자. 체내 염증을 줄이고 간 건강을 챙겨야 HDL이 제 역할을 합니다. 숙면, 금연, 스트레스 조절이 HDL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2. LDL은 숫자보다 작은 LDL과 산화 상태를 체크하자.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식품도 중요합니다. 3. 수치를 관리하되 그 수치가 작동하는 환경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온다. 같은 120mgdl의 콜레스테롤도 염증이 없는 몸에서는 지켜볼 수 있는 수치. 만성 염증 상태에선
위험한 수치가 됩니다. 노화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고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생활 습관의 총합이 되어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수치를 함께 관리해야 하고 식사, 수면, 스트레스, 운동까지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단지 하나의 힌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숫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활의 리듬과 습관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매일의 컨디션,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의 탄수화물, 소홀해진 운동 시간, 뒤바뀐 수면 리듬이 당신의 혈관 속 미래를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처럼 먹지도 않는데 살은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손발이 차거나 저리기도 하죠. 심지어 잠도 잘 잔 것 같은데 피곤이 가시지 않는 날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그 신호들이 단지 노화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을 조용히 잠식해가는 중성지방에 덧칠지도 모릅니다. 중성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비상연료입니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이나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된 형태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서 생활하고 단 음식을 즐겨 찾는 습관은 곧 이 중성지방을 몸에 계속 쌓아놓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며 활동량은 감소합니다. 이런 환경은 중성지방이 쌓이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뱃살로 드러나는 복부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내장기관을 감싸고 있는 위험한 상태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성지방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내벽에 지방이 들러붙어 죽상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 한 방울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큰 고비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중성지방의 무서운 점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씨 변화, 식단, 운동 습관, 수면 상태 등에 따라 수치가 쉽게 오르내리죠. 예를 들어 환절기엔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쉽고 식욕은 늘어 고탄수화물 음식을 즐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마다 중성지방 수치는 출렁이며 혈관을 위협합니다. 특히 한 끼의 식사도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중성지방 수치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년 이후 식생활이 탄수화물 위주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며 고기 대신 과일과 고구마를 먹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중성지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중성지방이 높다고 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중성지방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난히 복부에만 살이 집중되어 나온다. 늘 손발이 차고 저리며 쉽게 붓는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피곤이 쉽게 쌓인다. 식욕이 과도하거나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 수면은 충분히 취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 이러한 신호들이 겹쳐진다면 단순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탄식으로 넘기지 말고 중성지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핵심은 식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굶거나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을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 중년 이후에는
몸이 쉽게 긴장 상태에 빠지고 오히려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 감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공복 시간, 그리고 중성지방을 덜어내는 식재료 선택이 중요합니다. 밥을 아예 끊기보다 덜 흡수되는 밥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귀리, 콩, 저항성 전분이 많은 현미와 섞은 밥을 냉장 보관 후 데워 먹는 방법은 혈당 반응과 중성지방 상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름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밥을 지을 때 소량의 들기름, 참기름을 넣으면 쌀의 전분이 변형되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찬밥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워 먹는 것도 요령입니다. 차갑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자레인지로 가볍게 데우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식사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식사의 질과 방식만 바꿔도 중성지방과의 싸움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에.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무언가 바꿔야 할 때라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근육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지방이 쉽게 쌓이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없으면 회복력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병원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으면 다시 걷기 어려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중에는 나는 살도 안 쪘고 늘 말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부만 유독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것은 전형적인 마른 비만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의 전 단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주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대사를 도와주는 건강의 엔진입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몸의 스트레스 반응에도 더 강해집니다. 즉, 근육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청소기이자 몸 전체를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못 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미루는 순간 우리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내과를 자주 찾는 사람일수록 운동은 필수입니다. 나의 몸이 약할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지속적으로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무릎 대고, 푸시업하기 등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단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자극됩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위한 식사 타이밍 조절 저녁에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잠자기 전 2시간에서 3시간은 금식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걷고, 앉고, 누울 수 있는 능력,
즉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근육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근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병은 따라오기 마련이지. 이제 와서 뭘 더해? 그냥 약 잘 챙겨 먹는 수밖에. 이 말 혹시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물론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저 손 놓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고기 한 근도 혼자 거뜬히 먹고 밤새워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만 잠을 설쳐도 며칠을 끌죠. 이유는 단 하나, 신진대사의 둔화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그 결과 평소 먹던 식사량 그대로여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모든 건 늙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처음 병원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곤하다. 이유 없이 손발이 차고 저리다. 한여름에도 땀이 거의 나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고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증상, 사실은 혈관 건강 이상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초기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쌓여 탁해지기 시작해도 우리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겨버리죠. 그러다 어느 날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뇌졸중 증상이 오면 그제서야 내가 큰 병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잘 챙겨 먹었어. 과일도 많이 먹고 고기도 적당히 줄이고.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 여성들은 고기를 줄이고 대신 과일, 고구마, 현미밥을 챙겨 먹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과일에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상당하다는 사실. 과일 속 과당 역시 중성지방 수치를 자극할 수 있으니 섭취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 이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로 이어지는 위험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이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뤘듯이 약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선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처음엔 고지혈증 약 하나였던 환자가 몇 개월 뒤엔 고혈압 약까지 추가되고 1년 뒤엔 당뇨약까지 늘어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은 증상을 억제하지만 몸 자체가 나아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병은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건강식 먹는데도 수치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유는 단 하나, 몸이 이미 지방을 쓰지 않는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근육은 줄고,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쌓습니다. 이럴 땐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제대로 챙겨 먹되. 한 끼는 공복 시간 유지.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15분이라도 걷기. 하루 3번쯤 의자에서 일어나 허벅지 근육에 자극을 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건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바꿀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지금 시작하세요. 아주 작게, 하지만 꾸준히. 그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이끌 것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오랜 시간 방치된 습관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피곤함이 일상이 되며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건 그간 무심코 흘려보냈던 작은 신호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 그 회복을 위해서는 뚜렷한 실천 전략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약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며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휴식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12시간 공복 유지 규칙적인 숙면입니다. 공복 12시간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 공복 시간 동안 간과 췌장, 인슐린 시스템이 휴식하며 재정비됩니다. 7시간 이상 수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수면 직전 자극적인 활동 스마트폰, 카페인 등을 피하면 조금씩 개선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를 꾸준히 유지하면 체내 염증이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며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전통적으로 탄수화물, 특히 쌀 중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예전처럼 몸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 농촌 사회처럼 아침부터 몸을 쓰는 환경이 아니라면 같은 양의 밥도 과잉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이후 특히 복부 비만이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밥을 줄이되 반찬을 늘리자.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그 자리에 채소 반찬과 단백질 반찬을 늘립니다. 질 좋은 단백질은 필수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는 매 끼니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잡곡밥 또는 콩밥 흰쌀밥 대신 잡곡이나 콩을 섞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을 수 있으니 탄수화물을 약간 포함하되 저녁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원천이 아니라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 건강 목표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량 유지 또는 증가입니다. 주 3회에서 4회 근력 운동 필수 맨몸 스쿼트, 계단 오르기, 저항밴드 사용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단백질 섭취량 확인 하루 1kg당 1g 이상 섭취를 목표로 합니다. 체중 65kg는 65g 이상 단백질 필요합니다. 식사 후 산책 운동이 어렵다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는 신체 염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염증 반응이 길어지면 혈관 손상, 당뇨, 우울증까지 연계됩니다. 명상과 호흡 훈련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감정 표현하기 억눌린 감정은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상담도 권장됩니다. 자연과의 접촉, 공원 산책, 나무 바라보기, 흙 밟기 등 자연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회복력을 높입니다. 모든 건강 전략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세 달, 6달 후에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1컵 그리고 스트레칭. 하루 30분 이상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과식은 피하기. 한 주에 하루 음식과 생활을 되돌아보는 날 갖기.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이면 나의 건강일기를 짧게 적어보세요. 이 한 줄 습관이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 마음, 생활 모두를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실천이라도 오늘 시작해 보세요.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결심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수치만 정상인 건강이 아닌 진짜 삶의 질을 위한 건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단순히 혈압이 몇, 혈당이 몇, 콜레스테롤이 몇이라고 숫자로 설명되는 몸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정작 중요한 건 숫자, 그 이면에 숨겨진 몸의 상태이고 그 몸을 만들어 온 오랜 습관들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당 수치가 오르고 근육이 빠지고 잠이 얕아지는 것. 이 모든 건 수년, 수십 년간 쌓인 생활 방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매일 하시나요? 밤늦게까지 TV 보며 자주 야식을 드시나요? 운동은 주말마다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30분이라도 꼭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봐도 여러분의 건강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선택한 습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직한 기록지니까요. 이제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는 운동 시작이야. 이제는 탄수화물 줄일 거야. 우리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해왔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건강은 일상의 조율에서 만들어지는 것.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답입니다. 10분만이라도 매일 걷는 사람은, 늦은 저녁을 피하고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사람은, 단백질과 채소를 우선순위에 두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몸이 반응합니다. 몸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실천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타협, 조율입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소량 즐기자. 밥 없인 못 살아. 그럼 반 공기에 귤이나 콩을 섞어보자. 운동 힘들어. 대신 계단 오르기를 자주 하자. 잠이 안 와.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이런 조율들이 나이 든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법이 됩니다. 젊을 때의 방식 그대로 하려다 몸을 망치기보다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조절하는 삶.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건강이 모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더 이상은 몸의 아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건강을 시작하십시오. 약에 기대기만 하는 건강 말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건강 말고, 삶을 누릴 수 있는 몸,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웃을 수 있는 컨디션. 그게 진짜 건강이고, 그것이 중년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은 평생의 친구이자 때로는 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면 몸은 변화에 응답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도 소중하지만 지금부터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 물 한 잔, 규칙적인 식사, 일찍 잠들기. 그 모든 것이 다시 당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인생 리스타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